부자가 되는 사람과 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애초에 부자란 무엇일까?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순금융 자산을 1억엔 약 9억 1,500만원 이상, 5억엔 약 45억 7,500만원 미만 보유한 세대를 부유층이라고 한다. 순금융 자산이란 예적금과 주식, 채권, 생명보험 등의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의 보유액에서 대출을 빼고도 1억엔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유층이라 부르는 듯하다. 덧붙이면 순금융 자산이 5억엔 이상 되면 초부유층이라는 통칭으로 바뀐다. 나는 초부유층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그들은 처음 봤을 때 소위 말하는 부자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급스럽거나 화려하지 않은 물건을 좋아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고 일단 무언가를 과시하거나 하는 일도 없다. 대신에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고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진다. 초부유층 중에서는 처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체로 가난하게 시작해서 초부유층으로 올라섰다. 또 현재 진행형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안타깝게도 부자가 되어가던 도중에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역시 수없이 만나봤다. 초부유층이나 부유층이 되는 사람과 되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구분짓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꽤 많이 만났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바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런 사람에게 꼭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면 부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다. 그 액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사실 이 질문 자체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나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뒤에 따라온다. 번 돈을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그 사람이 가진 부자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몇 가지로 분류된다. 아니 그냥 많이 벌고 싶다는 거지 어디에 쓰고 싶다는 건 특별히 정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아무것도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막연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 하는 사람. 10억짜리 집에 살고 벤츠를 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 하는 사람. 여행을 가거나 갖고 싶었던 명품 시계를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오락이나 무력을 만족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돈을 쓰고 싶은 것이다. 돈을 써서 손에 넣고 싶은 것은 더 좋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이다. 분명 치안이 좋고 환경이 깨끗하고 의료나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의성 좋은 동네에 살아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반지나 귀걸이, 명품 시계가 정말 필요할까?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의 대부분은 돈을 쓰는 행위를 통해 우월감을 얻는다. 이는 매우 강한 쾌락을 동반한다. 일시적으로 강렬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다만 이 쾌락은 금방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더욱 강한 쾌락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많은 돈을 벌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요컨대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자로 보이고 싶은 것이다. 나는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자본주의와 승인 욕구의 덫에 걸린 대량 소비자라고 부른다. 번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하는 질문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될 그룹의 대답은 위의 대답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그룹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투자 자금의 미천으로 삼고 싶다. 그 돈을 담보로 더 많은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또는 부동산을 사고 싶다. 이처럼 이른바 레버리지 일으키는 쪽으로 의식이 향해 있다. 그들의 대다수는 돈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줄어드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소비, 예를 들어 명품 액세서리에는 거의 눈길도 주지 않고 대신에 장기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일에는 아낌없이 자금을 투입한다. 그런 그들도 돈을 늘리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무언가에 쓰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 돈을 늘리는 것인가? 하고 물어보면 놀랍게도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한다.
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돈 때문에 가로막히는 인생에서 해방되기 위해 선택지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두려고. 그들은 어떤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위해 돈을 늘린다. 참고로 그들에게 무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큰 돈도 망설임 없이 쓴다. 부자가 또 한 가지 아낌없이 돈을 쓰는 영역이 있다. 바로 체험이다. 부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은 자극적인 체험, 재미있는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사고방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들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것이 자신을 더욱더 움직이게 할 것을 안다. 자신에게 하는 투자가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사치는 누려도 된다. 허세는 부리지 마라. 이는 대대로 내려온 가르침이다. 몇 대에 걸쳐 이어진 명문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초부유층의 삶을 살고 있는 지인이 한 말이다. 현재 대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그는 돈을 호사스럽게 쓰기는 하지만 겉으로 화려해 보이게 쓰는 일은 일절 없고, 돈을 쓸 거라면 직원들에게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사치 때문에 무너지는 회사는 없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치도 누려봐야 한다. 무너질 때는 허세로 무너진다. 절대로 허세를 위해 돈을 쓰면 안 된다. 부자의 운명을 등에 지고 태어나 그에 맞는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의 말에서는 한층 더 깊이가 느껴진다. 하루는 또 다른 초부유층 지인과 함께 긴자의 고급 클럽에 술을 마시러 갔다. 이때 자리를 함께한 일행이 고급 샴페인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초부유층인 지인은 바로 이번 술값은 다 같이 더치페이 할 건데 그 샴페인 자네가 사는 거라면 마셔도 좋아. 자네의 허세는 자네 혼자 떨게. 한치의 거짓도 없는 틀림없는 정론이다. 사실 고급 샴페인 한 병 오픈하는 것 정도는 그에게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명확한 룰이 있다. 다만 진자의 고급 클럽에서 당당하게 말을 꺼내기는 사실 꽤 힘든 일이다. 호쾌하게 웃으면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말을 내뱉는 그의 대단함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나는 초부유층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그 한 부분을 본 듯한 느낌이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욕구를 일시적으로 만족시키는 소비, 그리고 허세나 우월감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는다. 돈에서 해방되기 위해 돈 그 자체를 늘리려고 한다. 그리고 돈을 낳아서 넘쳐 흐르게 되었을 때 그만큼의 사치를 마음껏 즐긴다. 부자로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일시적인 감정에 지배되어 대량 소비자가 되어버리면 결국 부자는 될 수 없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염원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돈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상상해 보았으면 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는 분명 돈으로 해결된다. 부자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